민선 8기가 출범한 지도 이제 100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석 달이 넘었죠. 민선 8기 지방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비록 초기이긴 하지만 좀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신지 얘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 얘기를 한번 좀 해볼까요? 혹시? 그러니까 전남 같은 경우는 이제 지사가 뭐 변경이 없이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뭐 두드러지는 변화가 이렇게 크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눈여겨볼 만한 거라면은 이제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전남과 광주가 이제 반도체 특화 단지를 같이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아무래도 저희 전남에서도 항상 뜨거운 이슈입니다. 뭐 여러 이슈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저는 광주와 전남이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특히 정권이 교체됐다라는 게 사실 우리 지역에서는 굉장히 큰 변화 아니겠습니까? 근데 김영록 도지사 같은 경우에도 양양자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저희 국민의힘 반도체 특위거든요. 거기에도 본인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해가지고 상대적으로 부족한 국민의힘과 지금 현재 그러니까 저희 현재 정부에 대한 네트워크를 스스로 좀 보충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는 굉장히 뭐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고 또 거기에 발맞춰가지고 저희 정부도 뭔가 광주 전남과의 네트워크 내지는 스킨십 강화에 대해서 꾸준히 좀 노력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네. 어쨌든 100일 동안에 앞으로 4년 동안 민선 8기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래도 광주도 좀 높은 점수를 받을 만한 것 같고요. 특히 미래 먹거리와 관련된 반도체나 AI나 미래차 이런 부분에서 물론 지금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고 뭐 서울이 아닌 곳에 서울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이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을 받기 위한 그 움직임들이 벌어지고 무한 있는데 경쟁을 펼치고 있죠. 네, 그래서 이게 뭐 적절한지는 논외로 하고 어쨌든 광주에서도 새로운 먹거리를 지키고 또 확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전남이랑 상생협약 1호로 지정을 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는 정말 잘한 거다. 예. 그리고 군공항 이전과 방공포대 이전처럼 막 켜켜이 쌓여 있는 결정을 못 내려가지고 사실은 답은 나와 있는데 결정을 못 내려서 의제화가 안 됐던 영역을 다시 또 끌어올려서 이 문제와 관련된 해결 의지를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4년 동안에 지난 3개월의 이 준비 과정이 4년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될 건데 사실 윤석열 정부는 그게 없어가지고 되게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정책의 우선순위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좀 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좀 후한 점수를 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럼 좀 아쉬웠다라는 점도 있으신가요? 이제 아쉬운 점은 앞으로 뭐 극복을 하시겠지만 액션 플랜이 같이 나오면 참 좋은데 정치적으로 아직까지는 아이디어 차원한 내용들도 좀 많고 또 하나는 너무 지금 출혈 경쟁이 심하게 벌어지고 있는 영역에다가 모든 걸 다 건 것 같은 이제 그런 이미지를 주다 보면 이게 안 됐을 때 상실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천하람 변호사님도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되게끔 노력을 해주실 거로 보여지지만 이게 안 돼버리면 다시 기대가 실망으로 돌아버리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액션 플랜, 성공을 할 수 있는 뭔가 전략들을 이제부터 좀 잘 이제 시민들에게 보여주시는 일들이 좀 남지 않았는가 이렇게 싶습니다. 이제 민선 7기와 좀 달라진 점이랄까요? 이런 부분은 광주와 전남이 협력하는 모습을 좀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네. 사실 지금 어찌 보면 이제는 영남과 호남의 경계도 무의미해지고 있는 수도권 1점 집중의 시대에 광주와 전남이 협업을 안 하는 거는 사실 좀 우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부딪히는 지점들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소지역주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광주 전남은 공통의 위기, 청년들이 떠나가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없어지고 이런 공통의 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같이 힘을 합쳐야 되는 것이고 아까 잘 말씀해 주셨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도 광주가 나 혼자 할래 이런 식으로 가면은 사실 전남 입장에서는 더더욱 지금 몇 안 되는 좋은 일자리까지 우리 지역에 어떻게 보면 그 도시 지역에 또 다 뺏기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생길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같이 상생하면서 가야 된다. 저는 뭐 잘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주 금요일마다 갤럽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잖아요. 국정 지지도 관련해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대통령 지지율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직무수행 평가에 대한 결과입니다. 이제 지난주보다 긍정 평가가 5%포인트 올랐습니다. 24%에서 29%로 올랐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의 해석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왜 올랐을까요? 이거는 사실 좀 기술적 반등 내지는 결집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반등한 게 좀 의미가 있으려면은 중도층 내지는 2030, 40 세대에서 반등이 있어야지 저희가 좀 긍정적인 유의미한 반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 보면 60대, 70대에서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이거는 위기감에서 오는 결집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의 뭐 이제 발언 논란, EXX 논란 이런 것들 때문에 보수 진영이 의기소침했다가 이제 약간 그래도 우리가 대통령을 지켜야지라고 하는 마음에서 지금 결집하고 있는 것인데 문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대, 30대, 40대 지지가 안 올라오고 있어요, 별로.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뭐 6070의 지지가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이 사회에서 주로 활동하고 여론을 주도하는 것이 아무래도 20대, 30대, 40대, 50대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론이 반전이 안 되면은 아무래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예를 들면 뭐 20대 같은 경우는 10% 중반대다, 뭐 30대도 비슷하다 이러면은 10명이 있으면 한 2명 정도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라는 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론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결국 저희가 60대, 70대를 결집시키는 것으로는 전체적인 여론을 바꿀 수가 없다. 그러니까 더 좀 중도지향적인 정책을 펴나가야 된다. 뭐 그런 과제를 남긴 여론조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원장님 어떻게? 적어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지층이 결집한 효과밖에 이렇게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중도층과 20대부터 50대까지가 다 등을 돌리고 있고 특히 40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80%가 넘고 30대, 20대 같은 경우에도 거의 80%, 70% 육박하는 정도 수준으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모든 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국정 운영 동력이라는 게 살릴 수가 없거든요. 특히 대구 경북을 제외하고는 또 상당 정도 수도권이나 이런 데서도 60% 이상이 다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제 총선을 한 1년 반 정도, 1년 8개월 정도 남겨놓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 굉장히 빨간불이고 지금 이 국면에서 결집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은 이제 여당도 좀 안정이 돼가고 있고 또 전 정부에 대한 수사들을 막 압박하고 이게 이른바 구도 경쟁이 이제 벌어지게 되니까 이제 어쨌든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도 윤석열 정부가 좀 못한다 하더라도 힘을 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갈 건데 그게 격화되면 격화될수록 중도층이나 스윙보터들은 이탈해버리는 것을 다시 이렇게 되돌리지 않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이 격화되는 경쟁을 계속 끌고 가면 지지층은 좀 일부 결집을 하겠지만 구조적으로 보면 굉장히 안 좋은 좀 국정운영 지지도가 계속 이어져 갈 거다. 그래서 이건 윤석열 정부가 그런 점들을 좀 감안한다 그러면 이게 지금 감사원이나 막 전방위적으로 몰아치고 있는 이런 전 정부와의 차별성과 사정 정국을 어쨌든 좀 정리를 하고 민생과 경제 현안들을 풀어가는 정국으로 바꾸기 위한 좀 그런 작업들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광주 전남 지역으로 좀 돋보기를 한번 대볼까요? 아까 여론조사 지표를 한번 더 봐보겠습니다.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중에서 그래도 최근에 있었던 그 지방선거나 대통령 선거에서 10% 넘게 지지를 했었던 게 표심이었는데 지금 긍정평가가 그래도 좀 오르긴 했습니다. 5%에서 8%로 3%포인트가 올랐고 그런데 부정평가도 좀 올랐어요. 82%에서 85%로.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니 뭐 5%에서 8%로 오른 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전국 단위 조사에서는 광주 전남이 샘플이 얼마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뭐 한 명 더 응답하면 오르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 큰 의미가 없고 전체적으로 이제 부정평가가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뭐 순천에만 다녀봐도 이 민심이 식은 걸 많이 느껴져요. 특히 뭐 이거 천하람이 이거 당신 믿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찍었었는데 좀 잘하지 말이야 하면서 엄청 뭐라고 하시는 분도 많고. 뭐라고 하세요 거기? 그냥 뭐라고 하시죠. 뭐 방송에서 담을 수 없는 얘기는 아니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는 제가 뭐라고 거지? 하시냐고요? 뭐라고 하냐고요? 그냥 뭐 앞으로 더 잘하겠다 하죠. 뭐 제가 뭐 무슨 큰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확실히 저희 지역에서 이 지역주의의 벽이 좀 낮아지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게 또 다시 또 벽이 좀 높아지는 면이 있고요. 한 가지 그냥 재밌는 현상은 그렇다고 해서 또 민주당을 막 그렇게 막 엄청 좋아하시고 이런 것도 또 아니에요. 정당 지지율은 또 역전이 됐더라고요. 네네. 정당 지지율도 좀 볼까요? 아니 뭐 광주 전남에서 정당 지지율이야. 아니요 전체에서. 전체요. 네. 보면 그 갤럽 조사에서 36%에서 더불어민주당이 32%포인트로 4%포인트가 줄었고 국민의힘이 오히려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대통령 지지율하고 정당 지지율하고는 좀 그 차이가 크다 이런 게 좀 느껴집니다. 혹시 대통령 지지율이 앞으로 더 오를
어떤 호재나 그런 계기나 이런 것들은 없을까요? 아, 네, 뭐 당연히 호재가 있어야 됩니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는 뭐 경제 정책 이런 부분도 중요한데 경제 정책 분야에서는 냉정하게 말해서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그냥 하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대외 경제 환경, 뭐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의 물가 인상률 이런 걸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국민들한테 저 정부가 그래도 나름대로 경제 정책도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네라고 하려면은 그 외의 분야를 잘해야 됩니다. 역설적으로. 예. 외교와 관련해서도 쓸데없는 잡음 나오면 안 되고요. 그 외에 위기 관리 이런 거에 있어서도 대통령이 빛날 수 있는 순간들이 있는데 그런 걸 찾아서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아까 강릉 말씀하셨지만은 현무투 이런 게 막 갑자기 낙탄한다 이러면은 그때 누가 그 비서실장 같은 사람이 자고 있는 대통령을 흔들어 깨워서라도 대통령님 지금 당장 강릉 시민들한테 어떤 메시지 낼지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새벽에 대통령이랑 깨워가지고 뭐 긴급 회의를 해서 참한테 전화를 했고 이런 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대통령다운 모습을 많이 보여줘야지 국민들이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신뢰를 가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것들이 잘 어우러져야 되고요. 다만 단기적인 호재가 있는 것은 저희 당이 뭐 가처분 국면 이런 것에서는 일단 빠져나왔습니다. 그게 뭐 좋은 방향이냐 나쁜 방향이냐를 따지기 전에 일단은 거기에 대한 뭐 당 내에서의 뭐 혼란 이런 거는 조금 줄어들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마이너스는 당분간은 좀 줄어들 텐데 문제는 이게 혼란은 없어졌는데 생동감도 없어질 수도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뭐 자유한국당 시즌2가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저 같은 사람이 길을 쓰고 막아야 되는 뭐 그런 지점입니다. 네. 지금 이제 대통령 참모들의 어떤 이야기를 또 살짝 해주셔가지고요. 그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건지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11시 뭐 몇 분쯤에 그 사고가 나고 1시에서 2시 사이에 이제 에이티캠스를 또 쐈잖아요. 그 사이가 판단의 시간이었다고 봅니다. 대통령께서 미리 아무튼 강하게 대처하라고 했고 그 일환으로 이제 이 공군 전력을 통해서 쏘고 지대지 미사일을 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쏴다가 이제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럼 태도의 문제로 이제 돌아와 보면 원래로 따지면 이거를 다 우선 좀 중단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불안하지 않게끔 SNS나 이런 데 엄청나게 불안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하고 NSC에서 뭔가 발표를 하고 그렇게 조치를 취했으면 사실은 되게 안정감 있다 이렇게 느꼈을 건데 야 원래대로 그냥 가. 이거는 핵심이 북을 응징하겠다라는 우리 의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니까 진짜 중요한 국민들의 문제가 이게 소외돼 버렸거든요. 근데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건 사실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지지도를 높이려면 이 태도의 문제를 바꾸고 그 태도를 대통령이 바꾸게끔 참모들이 계속적으로 자기 의견을 대통령께 얘기를 해서 문제를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는 그런 과정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어서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몇 달 전에도 일신해야 됩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몇몇 문제가 되는 분들을 바꾸고 그분들이 대통령의 태도를 바꿔야지만이 아까 정책적 이슈의 문제로 좀 더 생산적인 토론이 가능할 건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옛날 방식을 계속 고수하시기 때문에 이 횡보 현상이 어떤 반전의 계기를 못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요. 이번 여론조사 정보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4일에서 6일까지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고요.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